수술 후 주의사항은 그렇게 자세에 대한 관심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출된 유두가 눌리지 않게 엎드려 주무신다든가 혹은 가슴 부위를 이렇게 압박하는 브라를 착용한다든가 이런 것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주 정도는 금주금연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술 이후에 직장 생활이라든가 일반적인 가사 혹은 일반 친구와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위가 아니니까 감추어진 부위니까 적절하게 소독만 이루어진다면 일상적인 생활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유두 성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흉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존적인 방법은 흉이 남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관을 절제하는 방법은 흉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흉 자체도 한 0.5에서 1cm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흉이 유륜에 남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중 목욕탕이나 샤워할 때나 이럴 때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흉이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몰유두 교정 기구와 마사지 등으로 함몰유두를 교정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20년 정도의 제 개원 경험을 살펴보면 교정기구나 마사지로 함몰유두가 돌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잦은 교정기를 사용해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오히려 흉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함몰유두는 식견과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두는 유방의 한 부위고 여성의 성적 자존감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유방의 크기 혹은 유방의 볼륨 혹은 유방의 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두의 돌출의 정도 혹은 유륜의 넓이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보는 식의 좀 어설픈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함몰유두 교정을 하면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58살이 되신 분이셨어요.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으신 분인데 평생 유두가 함몰된 것을 컴플렉스로 살고 계셨는데 수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던 분인데 지인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만족해하고 그동안의 오래된 컴플렉스를 해결했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함몰유두 성형이 참 좋은 수술이구나 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함몰유두는 대부분이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라든가 혹은 유방의 염증 혹은 유방 수술 이후에 유두 밑에 조직이 흉이 생기면서 당겨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함몰유두의 수술의 시기는 딱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 때 보통 많이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발육이 다 끝난 20세 이후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도 요즘 함몰유두 수술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남자분들도 함몰유두 수술을 한다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 친구들 보면 군대에 가기 전 혹은 워터파크나 이렇게 수영장을 할 때 유두가 굉장히 작거나 혹은 유두가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좀 부끄러움도 타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대 가기 전에 함몰유두 수술을 하고 하는 남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결혼을 앞두고 수유를 앞두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냄새가 나서 위생상으로 좋지 못한 경우 또 새롭게 남자친구든 애인이든 그런 부분이 부끄러워서 주저하는 경우 수술하는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후가 되면 적절하게 정확한 때는 없고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수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수술을 할 때 충분한 임상 경험과 가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수술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함몰유두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미성형외과 김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